공개 못하는 정보, 그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아는 정보는 정보가 있어요. 많이 있죠. 예. 어쩌면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런 취업 문화에도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평상시에 뭐 일본 내에 있는 뭐 취업이라든지 일본 기업이라든지 그런 거 저희가 많이 다루고 하는데, 그다음에 일본에서 뭐 어떤 기업이 좋아요 이런 말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일본에서 이런 이제 풍토가 있어요라는 걸 좀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 해가지고 뉴스 기사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일본 동양 경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동양 경제가 경제 관련해가지고 랭킹 같은 걸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24시간 랭킹에서 입사가 어려운 유명 기업 랭킹 탑 200개 이런 걸 찍어낸 거야.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서 많이 본 기사거든요. 예, 매년 이런 거 나오네. 매년 이런 거 이제 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는데 이거 궁금하잖아. 일본 사람도. 아니, 입사가 어려운 유명 기업이라면은 입사가 어렵다, 경쟁률이 높다, 들어가기 힘들다면 그만큼 대우가 좋고, 흔히 말하는 급여가 좋고,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업일 거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 보면 뭐 제일 위에 뭐 일본도 있는데 미쯔비시 상사 1등, 뭐 미쯔비시 지쇼, 미쯔비시 부동산 계열이에요. 그다음에 미쯔이 물산 이것도 상사, 뭐 가도카와 P&G, 그다음에 고단시아, 미쯔이 부동산, 투자은행, 후지필름, 이토추 상사, 뭐 텔레비전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는 게 예전부터 일본에 있던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들이에요. 20대 때 우리한테 연봉 1억 찍은 대신에 프라이빗은 없죠. 사생활은 없죠. 엄청 바쁘니까. 대신에 뭐 사회적으로도 좀 이제 평판도 좋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내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취업생이었을 때도 예, 다 어려웠어요. 이거 나오는 기업들.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극적으로 뭐 어느 기업이 뜨거나 그게 잘 없어요, 일본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비슷하고 뭐 흔히 말하는 취업 시장에서 이제 취업생들이 원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슷하게 많이 정해져 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거 말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어둠의 랭킹이 있어요. 그냥 일본 내에서 이제 취업생들이 있잖아요. 취업생들과 취업한 이제 오비들, 그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일본 취업에 관해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한번 해보신 분, 일본어를 해보신 분은 누구나 아마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랭킹인데 이게 비공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유명하고 이것보다 더 공신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신 취업 편차치 랭킹 문과, 그 다음에 이과 이래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출처가 뭐냐면은 일본의 이 채널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DC 같은 건데 DC 인사이드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예전부터 유저들이 야, 이 기업 정도 들어가려면은 학력은 이 정도 좀 돼야 되고 그래 이 기업은 연봉이 이 정도니까 이건 뭐 취업 난이도가 이 정도는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빅데이터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게 예. 갱신되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왜 나름 공신력이 있냐면은 나름 인터넷 게시판, 일본 유명 게시판이 이게 매년 올라오고 자기들끼리 토론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야, 저 기업이 뭐 A 랭킹, 뭐 S 랭킹 저렇게 수준이 높다고? 야, 구라치지 마. 그 기업에 이거 훌리건 입사 취업 담당자님 나셨네 이러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깬단 말이에요. 그 기업은 뭐 정년까지 어떻게 그리고 평균 연봉이 얼마고 잔업이 얼마인데 평가도 안 좋은데 뭐 A 레벨 야 내려 이래가지고 자기들 토론하면서 있잖아요. 이걸 이제 매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이게 일본 올라왔을 때 이거는 그냥 취업하는 애들끼리 지들끼리 이제 내피셜로 있잖아요. 대충 뭐 이런 거 뭐 어디 가서 자랑하면 자랑거리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년 이게 거치면서 나름 이게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취업 활동하는 선배들도 봤을 때 자기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틀린 건 아니고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내에서 흔히 말하는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랭킹들이고요. 근데 이거를 절대 일본 공신력 있는 미디어들이 절대 들고 오지 않죠. 왜? 그렇죠. 근거는 없으니까.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랭킹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따라서 뭐 기업들이 우리 기업이 일본의 이 채널에서 1등으로 뽑혔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어디가 이제 유저들 그다음에 취업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현실감 있게 와닿는 그런 식으로 이제 랭킹이란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 이게 제일 위에 문과의 킹이 맥킨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해외에 있는 외자계 돈을 많이 주는 외자계 기업 플러스 적게 뽑는 게 있잖아요. 컨설팅 회사, 투자은행 회사 아니면 뭐 증권 애널리스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어쩌면 고연봉 직종에 좀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 그 좋은 기업 이렇게 많이 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뭐 절대적으로 숫자가 높으면은 들어가기 힘든 거거든요. 뭐 일본은행, 뭐 국제협력은행, 뭐 아까 뭐 미쯔이 부동산, 미쯔비시 지소가 여기 있잖아요. 69에. 아 미쓰비시는 너무 어려워. 이게 아까 그 뭐냐 여기 있잖아요. 이 입사 어려운 유명 기업 랭킹 잡지에 있는 2등 기업이에요. 미쯔비시 지소. 이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외자계 기업 빼면은 일본 기업 중에 거의 탑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뭐 경제 잡지의 랭킹도 어쩌다 하다 보면은 이거랑 비슷하네? 얘랑 비슷하게 들어가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뭐 야마하도 있고 히타치도 여기 있잖아요. 근데 히타치 위에 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야 그러면 히타치에 들어가면 별로 좋은 기업도 아니네요?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토론이 되고 있잖아요. 애들이 말이 나올 기업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유명 기업입니다. 여기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 빽빽해요. 이 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 이제 일본 기업에 이제 이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로 뭐 일본에서 취업을 해요. 여기 다녀요. 이러면은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좋은 기업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보다 보면은 뭐 문과랑 이과랑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문과 취업이랑 이과 취업이 많이 다른 게 뭐냐면은 그렇죠. 일본에는 이제 문과는 흔히 말하는 학부 출신이면은 바로 취업을 해야 되고 대학원 가면 오히려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문도리는 문도리는 특히 그래요. 일본에서. 대학원은 뭐 해외에 가서 뭐 MBA 따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그냥 일반 대학원 문도리 나가면은 기업 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그 친구 월급 더 줘야 되니까 그거 뽑을 때. 그런데 이제 이과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이과 같은 경우는 대학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학원을 안 가는 이과생들은 이과가 학부 과정에서 뭘 배우겠어. 대학원 가서 전문 영역 좀 공부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일해야지 막 이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이과는 대학원, 석사는 따고 이제 취업하는 실태 아니면 석사를 딸 때 교수 흔히 말하는 추천이 있기 때문에 교수 추천 받아가지고 취업 활동 안 하고 너 어디 기업에서 자리가 몇 명 왔는데 우리 세미나에서 들어갈 친구 이래가지고 이제 뽑아가서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는 문과랑 이과는 많이 나뉩니다. 형태 자체가 많이 달라요. 절대 평가가 안 됩니다. 나는 뭐 전공이 어떤데 해요 이러는데 내 친구는 어떤데 이러다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문과 이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일본에서. 이거 일본 취업이라는 뭐 일본 기업 이런 거 알아볼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광살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과도 뭐 전통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이라든지 그래도 돈 많이 주는 데 있잖아요. 단단한 기업 그런 게 많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정희 선생님의 소프트뱅크가 56이거든요. 이거 랭킹 지수 볼 때 이게 쭉 올려봐. 아까 제일 위에가 74잖아. 이 밑에 이 많은 기업들 밑에 또정희 선생님의 소프트뱅크가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뱅크라는 기업 자체의 이미지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취업생들 있잖아요. 예전부터 따온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의 신흥 IT라면 예전부터 또는 뭐 라쿠텐이라든지 이런 소프트뱅크 얘기할 때 이게 뭐 2000년대 초반대부터 이제 올라오던 이런 지표다 보니까 그때는 주변에 아무도 안 갔다. 왜 그런 기업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유명해지고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저런 기업에는 이제 나도 가고 싶어지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지도 좀 올라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은 반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잘 안 올라가요.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유명한 기업이라도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이 채용한다라든지 그렇죠. 너무 어려운 그 전문적인 포스트 말고 그냥 그 솔저도 채용하니까. 여기서 나온 전문 용어 솔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유명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뽑힐 때 나뉩니다. 일본에서는. 뭐 얘는 간부 후보생 그리고 얘는 솔저. 솔저는 뭐냐? 쓰다 버리는 친구들이란 뜻이에요. 니들은 좀 힘든 일 험한 일에 너는 승진을 못해. 이런 식으로 뽑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 솔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고 대행사라든지 그런 데 좀 많이 이런 표현을 써요. 상사도. 상사도 이런 것 많이 있고 솔저. 그러니까 이걸 뭘로 나뉘냐면 간단합니다. 학번로 나눕니다. 대학교 간판으로. 딴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너무 잔혹하죠. 왜 잔혹할까? 항상 우리 방송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름 이제 차별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 차별, 학벌 차별부터 해가 엄청나게 심해요. 여기 나온 기업들이 유명 기업은 맞는데 이렇게 숫자 매기는 게 왜 의미가 없다? 그렇죠.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회사에서 본인을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야 정말 유명 기업에 가서 월급 빵빵하게 받고 야 나도 이제 승진도 하고 그런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경무에 시달리다가 팽 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미래로 갈라지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유명한 기업인데 왜 이렇게 랭킹적으로 낮아요? 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랭킹을 따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은 좋은 기업이고 반대말로 여기에 없으면은 조금 듣보잡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건 좀 잠깐 잡설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취업 활동 이제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일본에서 대학 다니면서 취업 활동하기 때 군대를 갔거든요. 휴학을 하고. 근데 제 일본 친구 중에는 이제 취업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걔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일본 친구들은. 제 친구가 이제 취업 활동을 하면서 어디에서 내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술 사가지고. 그 기업이 뭐냐면은 동경전력이었습니다. 그게 2007년인가 그랬거든요. 도쿄전력. 여러분들은 지금 도쿄전력이라면은 야, 그 도쿄전력이라고 느끼지만 대지진 때문에 예전에는 일본에서 도쿄진을 하면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급여 대우 최고, 정년 연장 보장 이래가지고 일본 대학생들이 워너비였어요. 반 공무원. 나는 그때 몰랐죠. 전력? 야, 네가 전력 가서 뭐 하려고? 그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그래서 난 맨날 우리 집 그 전기세 오는데 그 좀 싸게 해주라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있잖아. 야심 마음에 저희 집 와가지고 컴퓨터 켜봐. 이래가지고 그때 딱 이거 보여준 거야. 여기에 있다. 이래가지고 오씨 성공했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실합니다. 야, 이 성공했네. 이 괜히 술 사온 게 아니구만. 옛날 맨날처럼 발포져 먹다가 오늘은 진짜 맥주 사왔네. 야, 이거 그래 축하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도쿄전력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애니메이션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유년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쿄전력을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친구랑 가끔 연락을 하는데 항상 나오는 거 뭐냐면은 신이 도왔다. 내가 그때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꾸른 게 신이 나를 보호한 거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와, 틀린 말은 아니네. 안 가서 다행이다. 안 가서 다행이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 진짜. 그걸 알려준 이후에 저도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뭐 자기도 막 이런 보면서 토론을 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 있잖아 그 친구 당시에. 야, 그거는 이거 레벨이 너무. 야, 근데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건 더 내려야 돼. 이러면서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그지 뜨겁냐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냐. 근데 사회인이 되고 일본에서 여러 기업 다니면서 느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거 보면서. 요시. 일본 미디어들이 얘기해주지 못하는 이제 일본의 비공식 내용.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우와, 우리 시절도 안 있었는데. 바뀌어. 이게 안 바뀌어. 이거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살아보고 일본에서 취업을 해보고 일본 회사를 다녀보면은 아, 있지. 라고 얘기하는 이제 학력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취업 활동 할 때는 그 회사마다 세미나라는 거 그 참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를 들면 넌지사인 저는 초대는 못 받은 세미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원서를 내야 돼. 근데 원서를 내려면은 사전 설명회 있잖아요. 이런 걸 보러 가야 돼. 예, 사전 설명회. 그러면 이제 그걸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력 좋은 친구들한테는 어느 날짜든지 다 비어 있어. 골라갈 수 있어. 근데 뭔가 다른 날짜가 다른 있어. 학벌이 안 좋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만석이라서 예약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야? 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만들어준다, 이게. 실제로 그걸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일본에서. 근데 아직도 있네. 기준이 이제 일본에서 해준 거예요. 도쿄대, 교토대. 그 다음에 히토츠바시 동경공업대. 그 다음에 와세다 케이오. 조치대, 그다음에 동경이과대. 이래가지고 이제 상위권. 마하치는 밑에. 이게 벽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있잖아. 엄청난 벽이 있죠. 넘을 수 없는 벽.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세상을 모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세상을 몰라요. 이게 분단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한영 고상도 추미코랑 좀 학교가 다르고 같이 이제 취업 활동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추미코랑 같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이런 이제 잡지에 나가지고 뭐 입사가 어려운 이런 경제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일본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취업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풍토는 좀 다른 게 있다. 비슷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다른 것도 있어요. 온도차가 있는 것도. 맞아요. 공개 못하는 정보. 그렇죠. 그럼 그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알는 정보는 정보가 있어요. 많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취업 활동 안 해보면 몰라요, 이거. 해봐야 돼. 뭐든지 일본이나 그런 게 드럽해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뭐 자료가 있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가보고 실제로 말을 들어보고 사람 만나보고 지금 좀 어찌보면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런 취업 문화에도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취업 활동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 회사는 어떤가요? 그것도 실제로 일본 회사에 다녀봐야지. 다녀봐야지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잡설인데 여기도 랭킹 중에서 아까 액세스 랭킹 보면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면서 밑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게 제일 신경 쓰이잖아요. 월급 많이 주고 유급 휴가도 많이 주는 회사. 이게 봐야 되죠, 사람들. 이런 걸 봐야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유급 휴가 취득 15일. 그러니까 연차를 1년에 15일 이상 취득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평균 이제 연봉으로 이렇게 랭킹을 딱 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급 휴가 예를 들어 1년에 20일 줘. 근데 우리 회사는 유급을 안 쓰게 해줘. 그럼 돈으로 주나요? 아니면 버려요.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예.
이거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사회인들 알잖아, 이 느낌. 월급 많이 주고 연차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 얼마나 좋아, 그지? 스미토모 상사 연봉이 1,400이야. 우리한테 1억 5천이 넘네요. 와우. 근데 유급 휴가가 17이야, 그지? 야, 이런 거 보면서 그지? 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느끼죠. 노무라 해서 파낙, 소지스, AGC 이게 아사히 글래스, 산토리, 그다음에 아스테라스 제약, 오릭스, 소니.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겠지만 산토리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 들어가고 싶은 회사예요. 그 녹차만 우롱차만 회사 있잖아요. 거기 엄청 들어가기 힘들어요. 음료수 회사. 예. 그다음에 소니가 10번째 있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기업이 있잖아요. 참고로 우와. 박간의 오상과 추미코가 눈 맞아서 만나서 둘이 내정을 차버리고 날라버린 기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준생 때 만났어요. 만난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합격한 기업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오늘 방송 주면서 보면서 야, 이걸 다니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우선 평균 연봉 5억이잖아. 이거 그러면 둘이서 2억이었어? 둘이서 2억이었네요. 다녔으면. 다녔으면.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래서 그때 내가 왜 추미코랑 같이 이 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그지? 서로 맞벌이 해가지고 이랬으면은 지금 올해도 나을 뻔했는데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잠깐 현타가 오더라고요. 얘기했지만 박간에 그거 있잖아요. 만날 경위 있지만은 오상이 그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했으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와우입니다. 기승전 와우예요. 와우가 여러 가지 저의 인생을 많이 바꿨네요. 혼자서 뭐 그지? 도쿄 빌딩에서 이거지. 이렇게 일하는 미래, 아니면 둘이서 맞벌이 하면서 그 좋은 연봉 받는 그런 미래를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앞에서 입 터는 이런 미래로 바꿔버린 게임의 위험성. PC방 가서 전원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느끼는 게임의 위험성입니다. 예.